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일론 머스크는 24시간 일에 매달리고 회의실, 서버실, 공장 방에서 잠을 자는 전시 모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일론 머스크가 전시 모드에 돌입한 진정한 이유와 과거 일론 머스크가 전시 모드에 돌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시 모드에 돌입한 첫 번째 이유는 도지입니다. 지금 제가 도지가 이유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지를 떠났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몇 달간 도지에 올인하며 실제 의미 있는 예상 낭비를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줄인 금액만 하더라도 하나로 200조 원이 넘어가며 미국인 모든 사람들에게 1000불 이상을 돌려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바로 도지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는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도지가 어떤 식으로 돈을 아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돈을 아낀 계약 한 건을 보게 되면 그 금액이 숫자가 너무 크죠. 1000, 100만, 10억 이 계약 한 건으로 40조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예산 낭비를 막았는지 이후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간략한 요약을 보게 되면 40조 원에 달하는 계약이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난민 재정착 사무소 유익 관리 시설, 최대 3,000명의 비동반 외국인 아동을 위한 유익 관리 시설. 이 계약은 시설 및 종합적인 아동 돌봄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설명 자체는 결코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3,000명의 어린 아이들의 난민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인데 이를 위해서 사용된 돈이 40조 원입니다. 4천억 원, 400억 원도 아니고 40조 원입니다. 이게 전 세계 정치권에서 만연한 돈 세탁 방식입니다. 분명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는 예산안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정치인들 뒷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그리고 이 구조에 많이 참여하는 게 다양한 좋은 이름의 시민단체, 컨설턴트, 그리고 미디어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도지의 이런 활동은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찾아보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돈을 받은 미디어 같은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론 머스크 때문에 난민 재정착 사무소가 폐기되었다. 여기서 40조 원의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은 쏙 빼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 나쁜 놈이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지는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23일 남겼던 글입니다. 한숨을 쉬면서 사실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다음은 소이어 씨가 적은 원글 내용입니다. 새 행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의 약속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모든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센티브 구조와 정부 내 뿌리 깊은 특수 이익 집단들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많은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장기적 변화를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론이 도지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의견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하는데 이 의견을 보면 저는 윗글에 완벽히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지출을 삭감하려는 의지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는 놀라운 일을 해냈지만 공화당은 실제로 삭감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라는 글에 일론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를 전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권자 과반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하였으며 미국의 모든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원과 상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범한 게 도지이지만 도지는 자문기구입니다. 미국에 낙후되어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새롭게 업데이트하여서 돈이 어디서 새는지 모두 다 확인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에 낭비되고 있는 다양한 계약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공화당이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정말 큰 덩어리와 관련된 계약들은 공화당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듯이 미국의 부채를 줄일 수 없다면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GDP를 의미있게 상승시키는 방법만이 미국을 파산에서 면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정치권이라는 게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만 특수이익 집단, 혹지 않은 이를 그림자 정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특수이익 집단이 민주당, 공화당 뒷주머니로 찔러주는 돈이 엄청나고 이렇게 돈이 돌 수 있는 이유가 도지에서 확인한 40조 원의 예산 혹은 조 단위의 예산을 계속해서 뒤로 빼돌리고 그 돈을 정치인에게 다시 찔러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정치인들이 미국의 특수이익 집단이 찔러주는 이 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일론 머스크가 현재 미국 정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돈 세탁 구조 안에서 큰 개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을 전시 모드로 돌리며 의미 있는 미국의 GDP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서 다가오는 2년, 4년 엄청난 GDP 향상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X의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검은색 배경에 조금의 주름이 보이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곧 발사되는 스타쉽의 열차단 타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열차단 타일 같은 경우 우주로 나갔다가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발생하는 엄청난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겨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바꾼 이 프로필의 사진 의미가 정말 열차단 타일을 의미한다면 일론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겠지만 이걸 이겨내겠다는 의지 표명이 됩니다. 그 밖에 소이어 씨 같은 경우 이 프로필 사진이 슬레이트처럼 보인다 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슬레이트는 전판한, 석판 혹은 기초석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시작 혹은 더 큰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기초석을 만들고자 하는 일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그 밖에도 4680 셀의 건식 전극 코팅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다만 배터리 전문가이신 더 리미팅 팩터님의 의견을 보게 되면 질감과 색상은 맞지만 실제 작동이 되는 4680 건식 전극에는 코팅이 완벽하게 되어서 매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프로필 사진에는 균열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결함이 있는 셀이기 때문에 4680 건식 전극 코팅보다는 앞서 봤던 스타쉽의 열차단 타일이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남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은 과거 모델3 양산을 앞두고 공장에서 24시간을 보낸 일론 머스크입니다.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는 전시 모드를 가동시켰습니다. 이 당시 테슬라는 현금이 동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파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파산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모델3 양산에 성공하는 것이었죠. 일론 머스크는 24시간 공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전시 모드를 통하여 실제 모델3 양산에 성공하였고 이때 거둔 성과는 테슬라의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현금이 새어나갔지만 모델3 양산 성공과 함께 처음으로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고 누적 잉여 현금이 매분기 빠르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누적 잉여 현금 전체가 플러스가 되고 지금 다시 폭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테슬라가 증명했던 게 전기차에서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였는데 사실 지금까지 테슬라를 제외한 그 어떤 전기차 제조사도 의미 있는 전기차 대량 생산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6월부터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하며 오늘 일론 머스크는 오스틴에서 무감독 FSD가 시작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가 전시 모드에 들어간 이유가 전기차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전시 모드에 들어간 이유는 로보택시를 통해서 미국의 의미 있는 GDP 증가를 가져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드웨어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마이너스였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바뀌게 된 게 과거 전시 모드였다면 현재 플러스인 현금 흐름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리게 되는 게 바로 AI와 소프트웨어의 대량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량 배포를 성공적으로 또 동시에 그 어떤 자율주행 기업보다 빠르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다시금 비즈니스에 24시간을 쏟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지만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적 혁신이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혁신의 속도가 미친 듯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팟캐스트 형식을 통해서 FSD와 휴머노이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정리했었는데, 그 영상에 아주 예리한 댓글을 옵티머스 이론님께서 남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휴머노이드의 범용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휴머노이드의 범용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학습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했다 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 역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옵티머스가 사람과 다른 형태로 작동하게 된다면 실제 사람이 움직이는 많은 영상 자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 로봇에 맞게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 사람과 가장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벌써 차고 넘치는 수많은 영상을 통해서 옵티머스의 성능 향상이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를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옵티머스 이론님께서 캐치해 주신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미국 GDP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기까지는 4에서 5년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있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훨씬 더 빠르게 혁신을 성취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명확한 방향성을 일론 머스크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은 자율주행에도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젠슨 황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 그 어떤 기업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은 언젠가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젠슨 황이 테슬라가 가진 자율주행 능력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 역시 일론 머스크가 혁신의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통찰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미국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몸으로 느끼고 아마 더 푸시하게 되면 암살 위험까지 분명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얼마 전 카타르 포럼에서도 5년 뒤에도 테슬라 CEO로 남아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암살 당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그 밖에 확인된 주요 테슬라 소식을 보게 되면 현재 텍사스 브룩시어에서도 메가팩토리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메가팩토리에서 메가팩을 생산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또 다른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메가팩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반증하는 내용이며,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전 세계에 에너지 혁명을 만들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은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테슬라는 2일 동안 테슬라 차량을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딱 2일간만 노출되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구매를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슬라를 구매하게 되면 7,500불의 보조금과 함께 내년에 자동차 할부 금액과 관련된 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상 테슬라 전기차 구매의 황금 기회가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스티븐 씨가 올린 폭스뉴스 영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라라 트럼프 씨가 테슬라 공장을 방문하여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폭스뉴스를 통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의 주요 내용 역시 팟캐스트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내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에 보니까 주로 모델 Y하고 또 그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에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단순히 크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 또 뭐랄까 그곳을 움직이는 철학 같은 것까지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가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영상 딱 시작하면 와 진짜 그 규모에 압도되더라고요. 펜타곤의 3대 크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네, 엄청나죠. 근데 그렇게 큰 공장인데 내부가 정말 놀랄 만큼 깨끗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어요.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공장 이미지랑은 영 다르던데요. 맞아요. 그 청결함. 근데 그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생산 철학이랑 딱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생산 철학이요? 네, 영상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좋은 차를 만든다.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좋은 품질의 일부라는 거죠. 문제를 뭐 회의실에 가져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생산 라인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근무 환경 자체가 품질의 시작점이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철학이 없이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 그러니까 공장 자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본다는 개념하고도 이어지는 걸까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수직적 통합 개념이랑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자동차 부품, 뭐 시트나 모터, 배터리 이런 걸 넘어서서 생산에 필요한 로봇팔이라든지 자동화 설비까지도 직접 다 설계하고 만든다는 점이 강조되더라고요. 와, 설비까지요? 네. 이게 결국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추고 네. 또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한 전략인 거죠. 뭐랄까 재고 부담 없이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능력? 이게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속도랑 통제력, 이걸 다 잡으려는 거네요. 영상 속 자동화 기술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그 생산 라인 마지막 쯤에 네. 차가 혼자 스르륵 움직여서 다음 공정으로 가고 또 로봇팔이 사진 딱 찍더니 정확하게 바퀴를 탁 장착하고 와, 이건 진짜 좀 미래 영화 같았어요. 네. 그런 장면들이 확실히 시선을 끌죠. 시간도 줄이고 오류도 줄이고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영상 보면 완전 무인 자동화 뭐 이런 것만 보여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공정들이 꽤 많고 또 그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편의나 안전을 생각한 설계들이 눈에 띄었어요. 예를 들면 그 무거운 부품 다룰 때 작업자가 막 허리 숙이고 힘들지 않게 부품을 이렇게 빙글 돌려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골격 시스템 같은 거요. 아, 네네. 그런 인체공학적인 배려들. 그렇죠. 그리고 뭐 지역학교랑 협력해서 맞춤형 인력을 키운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랑 숙련된 사람의 기술이 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인 거죠. 기술과 인간의 공존이네요. 사이버 트럭 라인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특유의 각진 디자인 때문에 아주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영석에서도 보니까 차체 패널들 오차 없이 딱 맞추려고 막 특수 장비들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정밀도 요구사항이 또 결국에는 수직적 통합의 필요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성설비로는 자기들 제품이 요구하는 그 특별한 정밀도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아예 생산 공정이랑 장비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버리는 거죠. 와, 제품 디자인이 제조 방식을 결정하고 또 그 제조 방식을 위해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장이 워낙 크니까 그 안에 도로 표지판까지 있다는 디테일도 참 재밌었어요. 아니, 일하는 곳 안에 길 안내 표지판이라니 그 규모가 진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거의 도시 하나를 공장 안에 넣어놨다고 봐야죠. 근데 그 디테일이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선이나 생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상 후반부에 보면 차량 내보내기 전에 최종 품질 검사 엄청 꼼꼼하게 하잖아요. 네, 봤어요. 직원들을 약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다 같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문화적인 측면하고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거대한 규모 그리고 속도와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그 수직적 통합 또 첨단 자동화 기술과 동시에 사람을 고려한 설계의 조화 그리고 좀 독특한 조직 문화까지 이런 것들이 이곳의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네요. 단중이 차만 잘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생산 시스템 전체 있잖아요. 기계, 공정, 사람, 문화까지 전부 다 이걸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보고 최적화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였어요. 가능한 모든 변수를 우리 안에서 통제하겠다.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잘 알려진 테슬라의 수직 통합 능력에는 기술적인 수직 통합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포함하는 수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처럼 기술과 문화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수직 통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차량 제조 원가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는 다가오는 9번째 스타쉽 테스트 준비 역시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